영어 독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번 시간에 제가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설득의 3단계라고 했죠. 로고스, 이성에 호소하거나 페이터스, 감정에 호소하거나 감정, 이사스, 정신에 호소하거나 이것들은 방법이 아닌 자극이나 동기 유발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로고스는 논리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는 게 문법이나 구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휘도 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바로 영어는 재밌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재밌는 거 미드나 영화 보세요. 이런 경우. 정신 호소하는 거 너 대학 가야지. 영어 시대 정신이야. 그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강제성이 보이죠. 여기서는. 이것은 전부 다 영어로 공부해야 될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 자체가 방법은 아닌 거죠. 단지 자극이나 동기 유발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논리가 이성이 이게 설득이냐라고 말한다면 자 우선 독해에 나오는 이 단어하고 appreciation 그리고 acknowledge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이 단어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 할게요.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appreciation에 이게 단어가 영영사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acknowledge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인정하다는 말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value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여기는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알아봐 주는 거 이렇게 나와요. 왜 가치가 들어갈까요? 그것은 이 PRE가 price 가격이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precious 귀중한 소중한 뜻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appreciation은 뭔가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알아봐주고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이렇게 가치를 알아봐주는 그런 거죠. 높게 인정해주는 거예요. knowledge가 지식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알아봐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해주네요. 알아봐주다. 둘 다 알아봐주는 건데 이거 뭐죠? 소중하게 여기다니까 고마워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감사해야 하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암기하는 데는 논리적인 이해가 되죠. 그게 논리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휘와 문법을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은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이 합쳐져 있어요. 크라센 교수나 그리고 모든 영어 관련된 우리나라 유튜버들은 왜 틀렸을까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다는 얘기예요. 50% 맞고 50%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세계에는 7,000개의 언어가 있어요. 이 언어는 언젠가 누구도 모르게 인풋이 없는데 그냥 뇌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전 세계 지구에 7,000개의 언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또 다르죠. 조금씩. 어느 지역이든 간에 언어는 그냥 아웃풋이에요. 생산돼서 나온 거예요. 창조돼서 나온 겁니다. 우리 뇌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인풋이 아예 없는 거냐? 그렇진 않겠죠. 문명, 문화,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새롭게 또 들어가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웃풋이에요. 언어는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아웃풋이에요. 클래스는 틀렸어요. 그냥 무슨 교수하고 나오고 박사 나오면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 돌아가자고요. 여러분들은 인풋이 많았어요? 그래서 언어를 했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뇌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원숭이도 언어를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아웃풋이 존재할 때만이 인풋이 합쳐져서 나오는 게 언어지. 인풋. 그러니 아웃풋. 아니라고요. 언어는 창의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눈으로 쉽게 이해가 되는 거. 내가 비즈니스를 알잖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알잖아.
슈퍼비전을 알잖아. 그러면 해석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주 쉽게 인풋이 들어갔으니까 아웃풋이 됐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단어를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대략적으로 안 들었던 단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의 영어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인풋이 없어도 되냐? 물론 그건 아니겠죠. 비즈니스란 말은 우리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경제 활동이 있었을까요? 그럴 일이 없겠죠. 그냥 한 번에 잡아서 같이 나눠 먹었으니까, 원시 시대는. 경제 활동이 시작된 시대부터 비즈니스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풋이 돼야 돼요. 그러나 배고파, 배불러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냥 알 수 있는 뭔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관리, administration, supervision, 감독, 관리 감독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생기거나 조직이 커질수록 관리와 administration, 관리와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것이 인풋이 돼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아웃풋이 되는 게 합쳐지면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동기 유발에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를. 회화를 얘기하는 강사들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 영어가 영어를 망쳤다고.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문제는 시험 영어가 망친 게 아니라 시험 영어가 주로 독해 위주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독해가 뭐 잘못입니까? 독해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도 없고 이 아이는, 독해라는 놈은 영어의 언어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얘를 가르치는데 자꾸 선생들이 문법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독해도 하나의 글입니다. 글은 뭡니까? 우리 말이에요. 독해와 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말은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배웠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글을 언제부터 읽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안 떠오르죠? 언제부터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안 떠오릅니다. 저도 언제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언제부터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우리가 이성이 완벽하게 성숙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현상들이라. 그런데 독해는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말은 안 가르치면 되나요?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옆에서 말해주고 있잖아. 글은 당연히 읽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고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해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얘기해야 돼요. 독해는 말이 아니야, 언어가 아니야,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수화는요? 예? 수화는요? 수화가 언어가 아닙니까? 언어예요. 수화를 할 때나 독해할 때나 머리 일정 부분에 우리가 말하는 거 듣기와 똑같이 일정 부분이 같이 공통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 이것도 언어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글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독해를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어가 프리셔스 어쩌고 제가 했던 이런 거 아까 그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단어 공부이긴 해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본질은 아니에요. 이게 영어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요 두 단어 알았다고 여러분 이 180단어가 다 이와 똑같은 중요도로 있는 건 분명 아니겠지만 이게 똑같이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80단어를 읽는 걸 일일이 다 저렇게 불가능하죠. 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 독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또 하나, 유치원이 어릴 때는 재미있게 회화 위주로 배우잖아요.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강사들 웃긴 강사들이에요. 그러면 회화 위주로 하면 끝나는 건가, 영어는? 독해는 할 필요 없는 거야? 얘도 웃긴 놈이에요. 그러면 회화도 해야 되지만 독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문명인으로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 한글 할 줄 알아? 우리가 말할 때 너 한글 할 줄 알아? 국어 할 줄 알아? 말만 생각하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문맹인 있으세요? 문맹인 옆에 있으세요? 거의 없죠. 우리나라 특히 특별한 현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글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 어렸을 때 독해를 안 시켰던
영어 회화학원이 문제인 거예요. 왜? 재미만 추구한 거예요. 재미만. 학생들이 떨어져 나갈까봐.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하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갈까봐 결국엔 걔를 어떻게 잡아야 되니까 재미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 학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이거 뭐야? 갑자기 독해가 나오네? 선생은 문법으로 가르치네? 이 선생의 문제긴 한데 그럼 애들이 문법으로 독해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문법을 해야 독해가 되는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직접적 말을 안 해요. 그래도 이미 그렇게 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능 강사 나가지고 야 이렇게 유치원 때는 영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수능은 달라 하면서 이성적으로 정신교육하면서 들어가죠. 이거 다 방법이에요. 여러분 설득하는 방법. 언어는 탑다운 방식이며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웃풋은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뇌에 있고 그것을 자극해서 훈련시켜서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모국어인 국어가 있잖아요. 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이스로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지 국어를 못한다면 영어도 못해요. 결국에는. 당연히 국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영어 가능한 거예요. 이 베이스에 영어를 결합시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문법도 아니고 영어 단어의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자꾸 시켜줘야 돼요.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most people don't equate silence and appreciation.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equate가 이거예요. 등호 표시하는 거. 침묵과 감사함을 동일한 선상에 놓지 않아요. 같다고 생각하지 않죠? People whose work is always good still need to hear it from you occasionally.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일을 항상 잘하는 걸 여전히 이 사람들 그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것을 당신으로부터 때때로 뭔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뭐를? 고맙다는 것을. 이런 말이죠. 들을 필요가 있어요. Let them know you've noticed they are meeting their goal. 자, let 시키다, them know. 그들이 알게 해주자. 뭐예요? 알려주자. Let them know. 알게 해주자. 당신이 notice,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을. 그들이 그들의 목표를 충족하고 있다는 거. meet, 만나다니까. 그렇죠? 만나다가 뭐예요? 목표에 충족된다는 거죠. And acknowledge and appreciation. Create a supportive work environment to keep motivation alive. 자, acknowledge. 인정하고 appreciation. 감사해야 하는 게 서포트해주는 일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모티베이션을 alive. 계속 활력 있게 유지시켜줍니다. Make your appreciation specific and positive by noting what is done well and why it matters. 당신의 감사함을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주세요. that 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무엇을 잘했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언급해줌으로써 구체적으로 This makes people feel good and it also ensures that the behavior you identify is repeated. 이라고 하실 사람들을 feel good, 기분 좋게 만들고 그것은 또한 확실하게 그 행동, 당신이 identify, 확인해주는 행동을 repeated, 반복되게 해준다. So, don't just say that was great, say that was great because. Don't say, just say. 단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 잘했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세요. 그거 잘했어. 왜냐하면 Both teams and individuals need positive,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ir accomplishment. 자, 팀이든 개인이든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Use imagination. Post graphs showing what the team have achieved. Mark the accomplishment of major milestones or goal by bringing sandwich for lunch for everyone to share. while putting up balloons. Send thank you note. 뭘 이용해라? 너의 상상력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붙이는 거죠. 어디에다? 그래프를 포스트하는 거죠. 붙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팀이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그리고 마킹해 주는 거예요. 그 성취한 것을 주요한 마일스톤, 이정표, 다시 말하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주요한 이정표의 성취, 그런 목표의 성취를 마킹해 주는 겁니다. 뿌링의 샌드위치를 가져와서 점심으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킹해 주는 거죠. 특징 잡아주는 거예요. 또는 프로는 벌룸, 뭐 풍선을 달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땡큐 노트를 또 보내주는 겁니다. 메모죠. 땡큐는 메모. When you ignore success, people think it doesn't matter and stop trying. 당신이 성공을 이렇게 ignore, 무시했을 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구나. try 하지 말자. stop 한다. 라고가 된다는 거죠.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했나요, 여러분들? 이 문장 전체에서 이 두 단어가 중요하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전체 해석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오늘의 그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설득의 3단계가 있고, 이 3단계에 여러분들이 자극이나 동기 유발 받아서 그것을 듣는 우려를 범하지 마라. 거기는 어떤 방법도 없다. 어차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수능에서 문법이나 어휘 갖고 장난질을 칠 것이고, 정신교육하는 것은 네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왜 1등급이 나와야 되는지, 왜 2등급이 나오면 안 되는지 이런 걸 장난질을 칠 것이고, 아니면 인서울에 해야 되는 이유를 강조해서 자기 강의를 듣게 한다든지, 이거는 영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뇌의 작동 방식도 아셔야 돼요. 영어는 어떻게 작동한다고요?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에 인풋이 자극을 줄 뿐이야. 덧붙여 줄 뿐인 거야. 더하기. 인풋은 이성적인 거, 뭐 그럴 수 있고요. 아웃풋은 복능적인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7,000개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인풋이 없어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본능이고요. 본능이고, 그 무의식에 인풋이라는 영역이 들어와서 좀 더 영어라는 영역을 더 풍요롭게 해주겠죠. 근대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풋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컴퓨터 하면 누가 알겠어요? 원시인들은 인풋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나 해석이라는 것은 인풋에 컴퓨터를 알면 우리가 됐지만 나머지 모든 해석은 아웃풋이에요. 안 들어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 필요 없어요.